그때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또 답을 또 귀하게 또 잘 해주실 겁니다. 자, 시작해봐도 될까요? 여러분들 준비되셨어요?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이게 상속이라는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좀 재밌게, 그죠, 변호사님? 예, 노력해야죠. 노력해야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또 오피셜리 저희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머니코치 조이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인구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반갑습니다. 토요일 날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예. 네, 정말 어제도 열심히 준비하시는 모습 참 좋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네. 아, 네, 우리 변호사님께 제가 아주 만난 이 식사를 대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상속 계획 세미나 우리 직접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인구 변호사님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재정 플래닝 일을 한 18년째 하고 있고요. 보험과 연금에 관련된 구체적인 또 이 플랜을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저는 이제 졸지아에 와서 한 5년 동안 유튜브로 많은 영상들을 이제 만들어서 손님들 내지는 저희 에이전트 분들에게 남겨드려야겠다. 그리고 집에서 공부시켜드려야겠다 싶어서 머니코치 앤드 유튜버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구 변호사님 직접 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상속 전문 변호사로 에스테이트 플래닝이나 텍스 플래닝을 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그 프로베이트 관련된 일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조지아의 귀네 카운티라는 곳에서는 이제 가디언 애들라이름이라고 해서 판사의 자문 역할을 하는 음. 그런 변호사 역할도 하고 있고요. 제가 변호사를 하기 전에 오래 전에는 이곳 그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에 또 시사 방송을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네, 우리 라디오 방송국 부사장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DJ이셨고요. 그래서 여기 졸지아에서 세미나를 하면 우리 변호사님 목소리 또 많이 들었던 목소리인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때 이 DJ 시절에 또 들으신 분들이 청취자분들께서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제가 네, 그런 아주 귀한 분을 모셨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김은구 변호사님 통해서 저희가 상속에 대한 부분을 이제 물을 텐데요. 네. 사실 상속 계획 너무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돈이 좀 많아야지 내가 무슨 상속 계획을 하지 돈도 없는데 무슨 상속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이 상속에 대해서 좀 간단하지만 좀 큰 그림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큰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는데요. 특히나 그 시간 관점에서 예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 그 그림에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림이 충분히 크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좀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 변호사님이 이제 기술적인 거를 이제 다 이제 배우셔가지고요. 네, 네, 뭐 왔다 갔다 막 해주실 수 있으세요.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좋습니다. 보시게 되면 제일 위에 서류 작성, 그다음에 제일 서류 작성은 이제 현재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최종 상속이라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겠고 중간에 사망이 있을 텐데요. 어, 현재와 사망 사이는 이제 불구라는 단어도 써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가 그 에스테프에서 얘기하는 주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할 때까지 현재부터 사망할 때까지 주요 다루는 서류가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Power of Attorney, 음, 그다음에 사망 시점부터 최종 상속까지는 will, 유언장이죠. 그리고 트러스트라고 하는 노란 색으로 되어 있는 이 서류는 현재부터 사망을 지나서 최종 상속까지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음, 이 세 가지 서류가 보통 우리가 에스테 플랜이라고 할 때 커버되는 서류가 될 것이고요. 패키지의 네. 서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자산이 크고 작음이 사실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파워 버튼을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지나면서 노후에 이 불구가 되는 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불구부터 사망하는 그런 기간도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음, 사망 평균 연령이 많아지면서요. 그런 기간 동안에 만약에 파워 버튼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법정 대리인 제도를 해보신 분들은 가족을 돕기보다는 굉장히 큰 부담,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과 특히 이제 사망할 때까지 계속 가는 그런 부담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렇기 음, 때문에 이 파워 버튼을 통해서 그 두 가지 법정 대리인이 필요 없도록 그래서 내가 불과되더라도 내 식구들이 모든 것들을 매니지하고 핸들하고 하는데 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바로 파워 버튼입니다. 그럼 그 법정 대리인이라는 거는 법원에서 지정을 해주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불과되게 되면 예를 들면 내 아내가 대신 뭐 일들을 처리하고 사인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했습니다. 맞죠. 그렇죠. 예,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불과됐을 때 내 아내가 실제로 법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 그냥
어떻게 보면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특별히 누군가가 법적으로 부여받는 그런 권한을 받지 않고서는 대신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여기서 불구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 생각에서는 뭐 반신불수 맞아요. 이런 거는 장애가 예, 생겨지거나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그런 불구의 어떤 정의는 그런 거가 아니더라도 음, 예를 들면 나는 굉장히 건강하고 매주 이렇게 골프도 치고 아주 음, 건강한 사람이지만 네. 내가 정신을 좀 왔다 갔다 해서 아, 어제는 이렇게 생각했다가 내일은 이렇게 얘기하고 네. 정신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심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나요? 이해했어. 그런 경우에는 네네. 적지 않은 경우에 그걸 판단하는 기관들이 당신은 지금 이런 재정 능력을 재정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아유, 때문에 네. 법정 대리인을 데려오거나 음, 파워터니의 에이전트를 데려오거나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음. 바로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를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남편 선생님이 스트로크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갔는데 그 남편분에 대한 치료 내지는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하다못해 그 직원들 체크 써가지고 페이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도 아내분이 직접 못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이 파워 오브 어토니가 예. 활용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만약에 파워터니를 써놨더라면 대신 할 그렇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예. 써놓지 않았더라면 음. 이제 그 아내가 할 수 있는 초이스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어떤 걸까요? 그것은 이제 컨서버터, 예. 가디언 이런 특히 컨서버터라고 하는 법정 대리인의 자격을 획득해야만 아, 대리 사인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법정 대리인을 하려면 이 아내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원에게 티션을 해서 내가 지금 음, 우리 남편의 법정 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첫 번째 도전은 남편은 남편대로 법정에서 어떤 변호사를 붙여줍니다. 음, 그래서 남편과 남편의 변호사와 나의 변호사 비용은 우리가 다 내지만 음,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나의 변호사는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하고 저쪽은 아직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진행할 때도 좀 챌린지가 있습니다만 진짜 챌린지는 이제 만약에 내가 들고 였고 이제 아내가 법정 대리인이 되고 났을 때부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아, 제가 만약에 재산이 밀ион이 있었다고 하면 네. 그 즉시로 내 아내가 임명됨과 함께 이 밀리언 달러의 반드를 사야 돼요. 아하, 그런데 반드의 밀리언 달러 반드를 사려고 하면 프리미엄을 적어도 뭐 0.10% 하면 음, 적지 않은 만 불 음, 가까운 돈을 프리미엄을 내야 되는데 음, 그 프리미엄을 한 번만 내는 게 아니고요. 네.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네. 반대 프리미엄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음, 또 이것은 이제 법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내가 남편의 돈을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 inventory, 네, annual return, 네. 그다음에 management plan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법원에게 제출해서 어프로브를 받아야 됩니다. 음, 다시 말하면 법정이 관리하는 그러한 남편의 나의 자산을 법정이 관리하기 때문에 법정은 모든 그러한 형식적인 것들을 다 그럼요. 요구하거든요. 이것을 다 마치려고 하면 아내가 처음에 한 몇 년간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5, 6년 지나고 나면 너무 힘들고 지치고 화도 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되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럴 경우에 만약에 파워톤이라는 게 하나 있었더라면 음, 전혀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데 문제는 파워버튼이라고 하는 것이 음, 일단 상황이 늦어지게 됩니다. 실시간입니다. 상담 전화가 왔어요. 지금 파워 오브 어토니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바로. 예. 근데 만약에 네. 파워토니가 없었다고 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걸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파워토니가 실제로 많은 분들은 이제 이걸 닥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파워토니가 있음으로 인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됩니다. 한국말로는 이게 위임장이라고 하는 거겠죠. 위임장입니다. 예. 그래서 자산에 대한 위임, 그 다음에 네. 내 건강, 내가 인지 능력이 안 됐을 때의 네. 상황에 또 위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 못 만들죠. 이미 늦은 거죠. 그리고 네. 파워토니는 여러 가지 그 서류 중에서도 음, 이 상속 관련 서류 중에서 가장 네. 높은 수준의 네. 정신적인 능력을 요구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유언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음. 정신이 들어올 때 사인을 해도 효력이 아,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파워버터니는 정신이 왔다 네. 갔다 하는 상황이라면 네. 전혀 사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요. 사인을 하더라도 네. 파워버터니의 효력을 부인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굉장히 건강할 때 해야 되는 소금 같은 되는 네. 거죠. 지금 이 그림을 그려주신 게 굉장히 정리가 딱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 그림을 보고, 이거구나라고 제가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위라고 트러스트. 그러면 트러스트 하나로 저 파워러브 어떤 위임장과 요 유언장 위를 좀 전체적으로 커버하게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현재부터 불구나 사망을 지나서 최종 상속까지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음흠. 거기에 반해서 이제 윌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사망을 해야만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소리거든요. 예. 그런데 이 윌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을 요즘에 많은 경우에 트러스가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이 윌과 트러스트의 어떤 그런 차이나 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렇죠. 우린 보통 이제 드라마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이제 유언장 쓰시면 사실 다 끝난 거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미국 사람들도 드라마를 많이 봐요. 아, 그래요? 똑같이 생각합니다. 똑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 아, 미국 네. 로펌에서 일을 했었는데 네. 위를 하나 써놓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이 유언장에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내가 음, 사망하면 음.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제 네. 뭐 법원에 갈 것도 당연히 없고 그렇죠. 내가 적어놓은 게 알아서 있으니까. 적어놓은 대로 나눠 가질 수 있겠지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그 가족들은 그 재산에 손도 댈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사망하는 순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자산들은 네. 그 관할권이 이제 우리 식구들의 손을 떠나서 법원으로 임시로 가게 됩니다. 아하. 프로베이 코르트가 관할권을 갖게 돼요. 그게 이제 프로베이션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네,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프로베이트. 프로베이트. 네, 오케이. 프로베이트 그래서 프로베이 코르트가 모든 것을 집행하고 모든 것이 법원에 따라 법 규정에 따라서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제 음. 프로베이션이라는 절차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이 내가 알고 있던 유언장이 아니네라고 음. 하게 되는데 큰 차이가 바로 이제 거기서부터 비롯이 되게 되는데요. 네. 이 그림을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지금 그림이 잘 보이고 있나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트러스트와 유언장 제일 첫 번째로는 프로베이트, 아까 상속 절차를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트러스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네. 그러나 유언장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산의 타이틀 변경을 실제로 하는가. 음. 트러스트는 타이틀 변경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네. 반해서 유언장은 여전히 모든 게 나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네. 여전히 타이틀 변경 없이 나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단지 유언장에는 써놓는 것이 내가 사망하면 내 자산을 어떻게 상속을 해라. 그렇죠. 누구에게 몇 퍼센트, 큰 아들한테 55%, 작은 아들 45% 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가 책임지느냐 이 정도까지만 정해놓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고 트러스는 이제 살아생전에도 아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할을 그렇죠. 하지만 위원장은 이제 사망해야만 하는 거고 음흠. 프라이버시가 트러스는 보장이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프라이빗 다큐멘트고요. 네. 그러나 위원장은 제출을 딱 하는 순간 네. 퍼블릭 레코드가 돼서 네. 위원장뿐만이 아니고 뭐 같이 내는 인벤토리나 모든 것들이 다 누구라도 와서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는 소리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러스트는 작성 이후에 추가 비용이 여기 probably not이라고 했는데 네. 특별히 어멘드를 해야 될 사유가 없다면 네. 그냥 한 번 만들어 놓은 것을 평생을 커버하는 소리가 됐습니다. 내가 음. 사망 이후까지. 음흠. 그러나 유언장은 써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법원에 가야 되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 미국 사람들도 본인이 행자하기 힘들기 때문에 음흠. 프로베이 어토니를 고용하게 되고 음흠. 법원에 콜트비도 내고되다 보니까 음흠. 이 유언장 작성 이후에 추가 비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이게 참, 보통 분들은 사실 운전하시다가 티켓 하나 뜯고, 그쵸? 티켓 받아가지고, 어디 찾아가, 콜트 가고 이런 거, 이것도 참 어려운데, 이 관련해서 이 콜트를 다녀야 된다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나왔지만, 저희는 비용도 궁금합니다. 이 윌과 또, 트러스트와 또 아까 파워 버튼이 다 좀 비용이 좀 다르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셋업할 때. 트러스트는 셋업할 때는 윌보다는 트러스트가 조금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러스트 패키지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윌도 포함이 되어 있기 음. 때문에 윌만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조금 비용이 더 비쌀 텐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중에 사망을 했을 때 예를 네. 들면 부부 중에 한 사람 사망하고 두 사람 사망했을 때 네. 그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상속이 끝날 때까지는 윌을 통한 그런 상속이 훨씬 더 네.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아, 왜냐하면 결국은. 프로베이트 과정이 이제 포함되게 되니까. 네, 그렇네요. 미리 셋업할 때는 싸지만 결국은 나중에 더 내야 되는 컨셉이 될 수 있겠네요. 어떠니만 또 따로 그것만 또 셋업하시는 분도 있으십니까? 지금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네. 나는 자산이 집도 없고 그냥 은행 구자에 얼마가 있는데 음. 그 돈으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베네피셜 지정을 잘 해놨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어떠한 그런 이슈가 안 생길 것 같다라고 하는 분의 경우에는 음. 꼭 굳이 이렇게 트러스락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의 경우에는 이제 파워 버튼이만 셋업해놔도 아, 도움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어떤 자산의 어떤 차이나 뭐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네요. 그럼 네. 저희가 이제 트루스트를 셋업을 하는 게 그 어떤 하나하나씩 따로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다 사전과 사후가 다 관리가 되니까. 그리고 이 네. 트루스트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법적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예, 예, 트러스트는 예. 사실 여러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의 그 계약서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요. 네, 종입니다. 네, 그러나 트러스트도 동시에 그 계약서에 따라서 만들어진 하나의 법적인 인격체죠. 하나의 legal entity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나 보통 이제
어떤 그런 조인들, 변호사나 판사나 모든 법원 입장에서는 보통 트러스트를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관계. 관계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관계냐? 그림에 보는 이런 관계입니다. 여기 네. 보시게 되면 예. 지금 원이 세 개가 있고 위에 두 개가 이렇게 있죠. 네. 하나씩 열어보면요. 예, 저는 뭐 원숭이 얼굴이 보이네요, 여기서. 그래요. 이 네. 주름하고 눈하고 요게 보이네요. 근데 그럼요. 여러분들도 트러스트 생각하면 원숭이 얼굴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 관계가 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거는 좀 주름살이겠군요. 네, 맞아요. 이 주름살은 서로의 예. 약속을 의미합니다. 약속. 왜냐하면 네. 계약서가 약속이잖아요. 네. 설립자인 그랜토가 트러스티에게 약속을 한 거죠. 내가 내 자산을 그래서, 다 주겠다. 네, 네. 그다음에 관리자는 내가 당신의 자산을 잘 관리해 주겠다. 자산을 관리해주겠다. 네. 서로 약속을 주고받는 어그리먼트입니다. 네. 그래서 트러스트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이 두 가지 성격에 있는데요. 하나는 계약서의 성격과 음, 하나는 그 유언적인 서류의 성격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 트러스트를 할 때는 이렇게 이 그랜토와 트러스티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서류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사인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플러스는 일반 계약과 다른 점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갑과 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새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음, 베네피셔리죠. 이 네. 수혜자까지 있는 것이고 이 계약의 전반적인 목적은 사실은 이 베네피셔리를 위한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grantor, trustee, beneficiary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living trust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랜토나 설립자나 관리자나 수혜자가 모두 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네. 설립자가 설립하고 본인이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네.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이 가능한 트러스트고 또 그렇게 하기를 대부분 원하십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그치게 되면 트러스트의 효능이 별로 없을 텐데 이제 음, 진짜 효능을 발휘하는 것은 이 설립하신 두 분이 예를 들면 더 이상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예를 들면 불구가 됐거나 네. 사망을 했거나 하게 되면 누군가 대신 관리할 사람이 필요할 텐데 그 관리를 할 사람을 successor trust를 다 미리 지명을 해놓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사망을 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베네피시리도 미리 지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누가 상속을 받고 뭐 상속에도 이 specific 특별 상속, 특수 상속, 일반 상속 다 있을 텐데요. 그렇군요. 누가 받을 예.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될지를 자세하게 적어놓는 것이 음, 그리고 이 후계자 트러스트는 누가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적어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트러스트 서류다라고 네. 보시고 이 세 사람의 관계 그리고 이 세 사람 관계를 우리가 위탁 관계라고 하고 특히나 이 관계에서 이 트러스티가 이 베네피트를 지고 있는 아주 그 높은 수준의 법적인 네. 의무가 모든 이 트러스트의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조이 킴인데요. 조이 킴의 남편 이름은 알렉스 킴입니다. 그럼 저희 트러스트를 셋업할 때 뭐 보통 이름을 많이 쓰기도 하더라고요. 예. 조이 앤드 알렉스 킴 이 여자가 먼저 나옵니다. 이 이름이 먼저 앞서야 돼요. 조이 앤 알렉스 킴 뭐 리빙 트러스트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솔루션이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설립이 되면 그럼 저희가 그랜토네요. 예, 부부가. 조이킴 알렉스킴이 예. 설립자, 예. 그다음에 트러스티는 누굴까요? 역시 저희 조이킴 조이의 알렉스 킴. 알렉스킴입니다. 네. 그래서 수혜자는 저 이제 딸내미 이름 이렇게 아닙니다. 돼. 아니에요. 수혜자 네. 마찬가지로 네. 조이킴 알렉스킴입니다. 아, 얼마 동안인가 하면 네. during your lifetime 아, 살아있는 동안은 네. 두 분이 베네피셔인 거예요. 물론 네. 어떤 아직 아이가 어리고 한 경우에는 두 분 말고 추가적인 그런 라이프타임 베네피션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보편적으로는 이 설립하신 분들이 라이프타임 베네피션을 하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럼, 그래서 네. 이 리빙 트러스트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설립자에 의한 설립자의 트러스트인 거지. 그렇네요. 이분들이 자기 혜택을 다 보고 나서 네. 그다음에 그런 혜택이 네. 후계자에게도 이어지는 네. 자손들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목적인 거죠. 네. 네. 그게 네. 일반적인 이제 트러스트인데요. 네. 우리가 흔히 트러스트 그러면 보통은 95%는 리빙 트러스트를 얘기하고 음흠, 리빙 트러스트는 이제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를 얘기하는데요. 음흠. 그런 차이가 어떻게 보면 이 그림에서 나온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세럼만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뭐 저희가 갖고 있는 뭐 집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 그냥 알아서 뭔가 그냥 다 트러스트가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 트러스트를 만드는 게 하나라면 이 트러스트를 펀딩하는 것은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펀딩이라고 예, 하군요. 펀딩이라고 하는 네. 것이 이 트러스트, 이건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이 박스를 금손으로 보이는데요, 저한테는. 돈통이라고 할까요? 예, 돈통이고 이 돈통입니다. 예. 돈통에 자산을 집어넣는 게 네. 펀딩입니다. 펀딩. 그 안에는 뭐 다양한 뭐 집이라든가 음, 또 은행부자나 그렇죠. 사업체나 또 네. 은폐부자나 또 건물이나 또 네. 피아노나 자동차 같은 personal property까지 음, 다양한 자산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음, 그래서 이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간 자산,
이거에 대해서만 효력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펀딩이 안 돼 있으면은 이 트러스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저희가 트러스트 셋업할 때 거기에 금반지 3개 있어요. 롤렉스 2개 있어요. 이거 다 쓰나요? 네. 그런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셨던 네, 금반지나 롤렉스는 네, 그 자산의 유형이 퍼스널 프로퍼티잖아요. 네네네. 근데 퍼스널 프로퍼티를 일일이 다 쓰게 되면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죠. 네네. 왜냐하면 그러한 네, 퍼스널 프로퍼티는 따져보면 네. 몇만 가지입니다. 집에. 그렇죠. 예, 예를 너무 들어 많죠. 이런 충전기는 누가 예, 가져갈 거고요. 마우스도 컴퓨터는 청소기, 맞아요. 젓가락 하나도 퍼스널 프로퍼티니까 네네네. 보통 그런 프로퍼티는 한꺼번에 예, 서류 하나를 통해서 네. 모든 tangible personal property는 한꺼번에 다 집어넣습니다. 아, 그리고 거기에 네. 보통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미래에 사는 것까지 다 하도록 하고 그것이 통용이 그래요.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은 그 어사이먼트라는 소리인데 그걸 하나로 나누게 되면 네. 모든 나의 현재와 미래의 personal property는 트러스트 자산이다라고 너무 되는 것이죠. 괜찮네요, 이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불편하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통용이 되고 있고요. 네네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 이제 이 퍼스널 프로퍼티보다는 뭐 집이나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이 음, 상당히 비중이 있고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그렇죠. 각각의 자산에 따라서 이 펀딩을 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자산에 따라서 펀딩하는 서류도 다르고 조금 하는 펀딩 하는 그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트러스를 하실 때는 꼭 그 마지막 사인하시는 날 펀딩 미팅을 아주 아, 뭐랄까요? 굉장히 깊이 있게 하고 자세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사인만 다 가지고 집에 가시면 네. 5년쯤 지나면 뭘 잘 모르세요. 아, 펀딩이 뭔지 네네. 또 앞으로 내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새로운 자산을 할 때 어떻게 될지 그런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네. 펀딩 미리라는 것을 잘 하는 변호사가 일을 하셔야 됩니다. 또 왜 변호사님도 그렇지 않아요? 리빙 트러스트 저 갖고 있어요라고 했는데 그걸 또 다시 들여다 보니까 뭐 이런 펀딩이 안 돼 있다든지. 예. 아, 그렇기 때문에 네. 펀딩이 트러스트 사인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펀딩이고 네. 펀딩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 갈 때까지 펀딩이 잘 유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음, 것을 그게 지금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뭐 부담스러운 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음, 그 개념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고 음. 실질적으로 펀딩 관련된 일들은 그 트러스트를 만든 그 서류가 변호사가 만들어준 Certification of Trust라는 서류만 잘 그때그때 네. 실무자들에게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네. 다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음. 펀딩이 중요하다는 개념은 늘 견지하고 있어야 그럼 되겠죠. 리빙 트러스트 셋업 할 때 제가 어떤 자산이 이렇게 있습니다에 대한 부분도 뭐 언급이 되지만 하나는 내 재산의 실제 명의를 이 트러스트 이름으로 바꿔놓는 거 이런 게 다 펀딩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게 펀딩입니다. 네. 리타일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자산들이 더 이상 나의 자산이 아니고 트러스트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내가 사망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프로베이 콜트 관점에서는 나는 빈털털인 사람이고 그렇네요. 내가 죽어봐야 프로베이 네. 콜트는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음. 모든 자산들에 대해서는 프로베이 콜트가 관할 건이 없습니다. 여기 음. 있는 자산들이 이제 이 트러스트에 써 있는 내용대로 상속을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렇네요. 저 뚜껑이 닫혀 있네요. 뚜껑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네. 예를 보시면 밑에 control revocable 말이 있고 그다음에 자산보호 세금 절약 irrevocable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그것이 다 이 뚜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뚜껑이 이렇게 있게 네. 되면 네네. 이것은 irrevocable이에요. 꼭 건드는 거네요. 예, 왜냐하면 집을 이렇게 트러스를 만들고 한번 펀딩을 해놓으면 이 내용과 이런 것들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트러스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 irrevocable은 바꿀 수 없다라는 전제고요. 음. 뚜껑이 이렇게 닫혀있던 이유는 이렇게 한번 바꾸는 거에 대해서 나조차도 손을 넣을 수가 없어요. 나도 네. 이 안에 상자 안에 돈박스 안에 돈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손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못 넣게 되면 당연히 나의 채권자들, 나한테 돈 받을 사람들, 네. 혹은 나한테 뭐 클레임을 할 수 있는 뭐 정부 당국이나 음. 아니면 내가 뭐 이혼을 하게 되면 뭐 이혼 소송이나 이혼 법정의 판사들도 여기다 손을 못 댑니다. 다시 말하면 네. 굉장한 그 자산 보호 효과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예, 예, 요 부분 굉장히 또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예, 예. 예. 근데 그 irrevocable trust는 그렇기 때문에 자산 보호 효과가 굉장히 강하고 네. 자산 보호 효과가 강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나의 자산을 국세청, 네. IRS의 손길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도 있는 그럼 것이고요. 이혼하기 전에 저 이거에 꽂혔어요, 지금 변호사님. 요즘 너무 이혼 승려를 많이 보나? 아니, 예. 이혼하기 전에 왜 irrevocable trust만, 그 본인도 못 건드네요. 그러면 예.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이 못 건들게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본인도 못 건드는 상황이 생겨버리죠. 그 후에 가장 네. 본인들이 못 건드린다는 얘기가 바로 왼쪽에 있는 컨트롤을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나 자산에 대해서 컨트롤을 유지하고 싶어요. 네. 내가 갖고 있다가 팔고 그렇죠. 싶으면 그렇죠. 팔고
여행하고 돈 쓰고 매매도 하고 예. 뭐 예.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컨트롤을 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음. 많은 사람들은 음.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변경 그리고 가능한 실제로 걸로. 굉장히 자산이 많은 사람들 역시 음. 리보커블 트러스트를 하나의 기본적인 그 트러스트로 하고 나서 그 위에 추가적인 트러스트를 통해서 추가적인 irrevocable 트러스트를 통해서 플랜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자산을 컨트롤하기를 원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뚜껑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뚜껑이 날아갔죠. 네, 옆으로 날아갔네요. 완전히 네. 오픈이 됐기 때문에 네네. 나도 손을 넣어서 네. 이제 내가 집을 팔기도 하고 새 음. 집을 넣기도 하고 음.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럼 그- 저기에 우리 재산을 다 넣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기가 펀딩을 하고 싶은 만큼 넣으면 되는 거고요. 아, 만약에 네. 이 리빙 트러스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집이나 이런 것들을 넣고 만약에 내 사업체는 음. 뭐 기프팅을 통해 가지고 어떤 irrevocable 트러스트를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아, 분배할 수 있는 양쪽으로 겁니다. 또 예, 넣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무슨 여러 개를 만들어도 되나 봅니다. 트러스트요. 예. 트러스트는 지금 여러 개를 만들어도 되고요. 예. 이 트러스트를 할 때 이제 revocable living trust 안에다가 음. 또 필요하면 이렇게 irrevocable trust를 셋업할 수가 있어요. 성 네. 트러스트 형태로 네. 실제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것이 주로는 이렇게 revocable living trust 안에다가 음. 어떤 세금 목적에 따른 그런 irrevocable trust를 만들기도 하고 그걸 이제 자녀 때로 갈 때는 그 자녀의 상황에 따라서 자녀가 너무 어리거나 자녀가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하거나 하게 되면 그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 마이너 트러스트나 음. 또 뭐 스페셜 트러스트 이런 걸 통해서 그 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네. 마이너 트러스트라는 거 잠깐만 말씀드리면 네. 마이너 트러스트는 뭔가 하면 마이너 트러스트는 내 자녀가 아직 어린 상황인데 음. 어, 아니요 그 내 자녀가 되겠습니다만 더 쉽게 예를 들면 내 자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음. 내 자녀가 나보다 먼저 사망하는 바람에 내 자녀한테 갈 자산이 만약에 내 손자가 한다. 손자가 아직까지 뭐 10살밖에 안 됐다면 네. 모든 주에서는 그러한 어린 손자가 돈을 받게 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눌러야 되나요? 네. 예. 그렇게 되면 모든 손자가 이제 그 모든 주에서는 손자 어린아이가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상속받게 되면 그 예를 들어 아들이 사망해서 그 며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며느리가 돈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네요. 며느리는 네. 내추럴 가디언으로서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키울 수는 음. 있습니다만 돈 관리할 허락은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며느리가 또 별도의 법적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Conservator of Minor라고 해서 네. 그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 안두도 사야 되고 네. 이 아이가 18살 때까지 매년 리포트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을 남기기 때문에 음. 절대 유언장을 하시던 트러스를 하시는 간에 어린 아이가 그것이 내 자녀가 됐든지 손자가 됐든지 직접 상속을 받게 계획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걸 피할 수 있는 마이너 트러스를 꼭 넣어놓으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질문이 트러스트 하나만 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보통 리버콜 트러스트 하게 되면 그 안에 몇 개의 irrevocable 그렇죠. 트러스트를 다 같이 해놓습니다. 넣는 왜냐하면 거예요. 그 집안의 상황에 따라서. 아,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 특히 이런 펀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 네, 사실은 뭐, 연금이나 보험은 이미 수혜자가 다 적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수혜자가 없는 것들이 사실은 집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집에 관련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뭐, 그냥 부부가 같이 소유하면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또 맞습니다. 거기에서도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좋은 들었어요. 포인트신데요. 네. 이 트러스트 안에 자산이 들어가 있으면 이 모든 자산의 성격이 기존에는 그냥 프로베이트 자산에서 음. 이 아들하면 난 프로베이트 자산으로 바뀝니다. 다시 네. 말하면 프로베이트 코트에 관할권 밖으로 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금융 자산들은 음. 베네핏을 통해서 네. 난 프로베이트 자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만 집이나 비즈니스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는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조인트 오너십을 통해서 네.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요. 네. 조인트 오너십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이제 집이 공동 소유잖아요. 네. 부부가 있다. 네. 아까 조이킴 알렉스킴이 있다고 한다면 이 조이킴하고 락스킴이 만약에 두 사람이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이 조인트를 오너십을 해놓게 되면 남아있는 그 배우자가 주인이 됨으로써 법원에 갈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조인트 오너십의 종류에 따라 이게 되기도 하고 안 됩니다. 그래요. 원래 부부는 그냥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냥 나머지 배우자에게 간다라고 저는 예, 지금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주에 따라 다른데 주에 따라 다를 수 그러나 있고. 가장 일반적으로 모든 중에 통용되는 것은 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경우로 이제 기착되는데요. 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이게 보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걸 좀 크게 키워볼까요? 네. 좀 글씨가 좀 있으니까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변호사님이 많이 연습을 하셔서 이제 네. 천천히 바꾸실 수가 있어요. 네. 글씨를 읽으실 정도일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조인트 오너십의 두 가지는 하나는 tenancy in common, 하나는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인데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TIC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TIC로 소유한다는 얘기는 지분이 50대 50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survivorship이 있다라고 하는 밑에의 경우에는 50대 50이라기보다는 두 사람이 모두 다 100%씩을 갖고 있다 보니까 100%씩을 갖고 있다. 예, 만약에 TIC, 위에 TIC 형태로 갖고 계신 분의 경우에는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남편의 지분 50%가 프로베이프한테 넘어가는 거죠. 뜨네요. 붕 뜨는 겁니다. 아내는 여전히 50%만 갖고 있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머지 50%를 가지려고 하면 음. 반드시 프로베이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네. 서바이벌십은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가 자동적으로 100% 오너가 되는 네, 거예요. 원래부터 100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무조건 저 조인트입니다. 그러려면. 그래서 부부의 경우에는 무조건 조인트 해야 예, 됩니다. 예, 조인트 넌스로 서바이벌십이 있는 네, 것이 부부간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조자도 그렇습니다만 그 어떤 디드가 요구하고 있는 그 랭귀지가 네, 뭘 이런 말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면 디폴트 값은 네, 기본은 테넌시 인 카먼이 가장 기본입니다. 네, 왜냐하면 테넌시 인 카먼이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 어떤 지분 처리나 이런 것들이 좀 유연하기 때문에 네. 볼 수 있겠습니다만 프로백 관점에서 보게 되면 테넌시 인 카먼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이렇게 조인트 오너십을 갖고 있으면 네. 부모님 한 분 돌아가실 때마다 매번 프로베이스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테너시 카머인지 네, 만약에 부부가 테너시 카머에 돼 있으면 네. 빨리 서바비션을 바꾸시는 게 좋겠고요. 바꾸셔야 되겠네요. 두 분의 이름이 100%그 권한을 가질 수 있게끔.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하실 것은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서바이벌십이 있는 조인 테너시인 경우에는 한 분이 사망하면 나머지 주인이 됩니다만 네, 이분마저 사망할 때는 네. 자녀로 이제 내려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는 프로베이스를 해야 되지 아,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럼 뭐 그런데 자녀들이 그냥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법적인 뭐가 하나도 없는 거죠. 없으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엄마가 혼자 남았는데 음? 자녀가 한 명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엄마가 자녀 이름을 같이 넣어주게 맞아요. 되면 명의를 같이 넣어준다 뭐 이런 같이 넣어 얘기도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네, 이건 증여 형태입니다만 네, 같이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 만약에 엄마가 사망하면 이 서바이벌십이 있으니까 네, 아들이 자동적으로 가니까 네, 프로백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법적으로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그게 가능한 일인데,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많이 못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몇 가지 그 항상 이슈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를 들면은 엄마가 아들 이름을 넣어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먼저 세금적인 얘기를 보게 되면 엄마가 만약에 이것을 아들 이름을 넣지 않고 가만히 들고 있다가 이 집을 들고 있다가 만약에 사망을 했더라면 네, 그러면 엄마의 원래 그 세금적인 그 양도소득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엄마는 옛날에 집을 만약에 20만 불에 샀는데 네, 사망할 때 50만 불이었다면 네. 이 30만 불 원래 따지면 이 30만 불 늘어난 그 돈에 대해서 롱텀 캐피탈 게인 텍스를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이 집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네, 들어 스트레스 잘 보관하고 있다가 네, 넘기게 되면 네. 이 30만 불만큼까지 이게 스텝업. 스텝업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베이시스가 스텝업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소리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금을 네, 안 냅니다만 만약에 미리 아들의 이름을 넣어놓게 되면 네. 아들은 엄마가 처음에 샀던 그 기본값을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군요. 이걸 트러스에 넣어서 아들한테 넘겼더라면 양도소득세, 즉 소득세를 안 내도 될 수 네, 있었던 뭐 것이 집값 잘하도 뭐 전혀 고민 없이 받는 거죠, 그냥 네. 그대로. 그러나 미증여를 미리 해서 아들의 이름을 넣어놓게 되면 나중에 아들이 집을 팔 때 네, 양도소득세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겠고 네, 또 한 가지는 엄마는 이제 이게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의 이름을 넣습니다만 네. 아들의 어떤 법적 문제에 대해서 엄마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그렇죠. 이혼 이혼이 법정에서 나왔어요, 또. 예, 네, 이혼 네, 법정에서 이혼 판사가 네. 이 집을 가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네,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네, 네. 아니면 아들이 파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들이 소송을 당해가지고 소송에서 이긴 상대방이 이제 린 홀더라고 하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 집에다 린을 걸 수 있게 돼요. 음, 그러면 엄마는 예상치도 않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넣어줬을 뿐인데 아들의 모든 그런 법적 문제가 본인의 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한인 가정에서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미국 가정에서 제가 많이 보게 되는 경우인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엄마가 잡이 없으니까 이제 론이 안 나와서 그냥 같이 놓아줬다거나 이런 네, 형태로 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같이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머님이 물론 어머님이 그 다운페이도 하고 모기지도 매달 되는 그렇죠. 어머님 집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네. 어머님이 집이 너무 커서 내가 집을 팔고 좀
여행을 좀 다닌 다음에 네, 조그만 집을 사던가 아파트를 가야 되겠다. 네, 노인 아파트로.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집을 팔려고 봤더니 네, 클로징 어터니가 죄송합니다만 아들 사인도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네, 어머님이 그래요. 그래서 아들한테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집을 네, 좀 팔아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네, 아들이 뜻밖의 네. 머뭇거리면서 어머니 한번 천천히 좀 생각을 하시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유지하고 싶은 거군요. 그래서 아들의 입장에서는 네. 어머님이 이것을 잘 갖고 계시다가 나한테 남겨주시면 완전히 세금도 온전히 안 다 내고 쓰는데, 100%내 건데 그렇죠. 만약에 이 집을 팔고 이제 쓰기 시작하면 음, 훨씬 더 작은 돈을 상속받게 되니까 음, 물론 뭐 그렇게 계산을 안 하는 수도 있고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미묘한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부부 간에는 이 서바이브십이 있는 그런 오너십을 적극 권장하지만 네, 제너레이션이 달라지게 되면 그렇죠. 권장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그 아들이 사고 사러 먼저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50에 대한 지분은 그 또 아내나 이렇게 또 갈 수 있겠네요. 며느리겠죠? 지금 이제 서바이브십이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네네 네. 어머님은 아직 살아 계시나요? 네네. 어머님은 살아계신데 아들이 이제 사망을 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100% 주인이 되는 아, 거죠. 어머니가 다시 100%입니까? 그렇죠. 아, 네. 그건 괜찮겠네요. 예. 예를 네, 들면 아까 네, 테넌스 인 카먼이면 네, 아들의 50%가 이제 어머님은 계신데 아들이 사망했으니까 네, 이게 50%가 프로베이션 하게 되는데 네, 많은 주의 경우에는 예, 어머니보다는 와이프가 네, 상속수위가 높죠. 네. 그리고 그 배우자에게는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의 어떤 걸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네,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네, 아내가 가져갈 수 있겠고 특히 조지아주는 그런 이어 서포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자녀가 있건 없건 간에 이제 다 네. 와이프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조지아는 그렇습니까? 조지아는 그런 게 있고 아마 다른 주에서는 없는 이어 서포트라는 게 그렇군요. 조지아만 있는 그런 건데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살아남은 배우자 특히 아내를 네, 돕고자 하는 그런 제도죠. 네.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집 한 채 정도 있다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분들 본인들이 이제 갖고 계신 거에 테넌스 인 커먼인지 아니면 조인트 테넌시로 또 이렇게 서바이브스로 같이 묶여져 있는지 그런 부분들 뭐 확인은 해봐야겠다라는 해볼 필요가 생각이 드네요. 있습니다. 네네네. 어, 이 상속세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에스테이트 텍스도 있고, 인헤리턴스 텍스도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그냥 한국말로 상속세라고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한국말로는, 우리말로는 이제 상속세라는 말밖에 없겠고요.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국의 상속세와 한국의 상속세가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그렇죠. 좀 다릅니다. 예, 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스테이트 텍스로 보셔야 되고, 에스테이트 텍스. 특히 이제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이 연방 상속세죠. 네. 왜냐하면 연방 상속세는 누구나 적용이 되고, 네. 그다음에 주의 상속세는 없는 주가 더 훨씬 많거든요. 네. 지금 아마 여전히 에스테이트 텍스가 있는 주는 12개 주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상속세에 있는 주는 그 뉴욕이나 시카고를 포함한 그 동북부에 이제 있고요. 음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상속세인데 에스테이트 텍스는 뭐고 인헤리턴스 텍스는 뭐냐라고 했을 때 네. 에스테이트 텍스가 미국적인 텍스의 개념이고요. 다시 네. 말하면 상속을 받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이 남긴 그 자산 자체에다가 매기는 겁니다. 아, 죽은 사람의 자산에 매긴다. 예. 그 에스테이트 텍스. 에스테이트라는 말이 죽은 네. 사람의 자산이라는 그렇네요. 뜻이거든요. 그렇네요. 네네. 네. 그리고 인헤리턴스 텍스는 한국적인 개념이에요. 사람이죠. 남는 사람이 내는 텍스입니다. 아, 그런데 네. 미국에서는 그 인헤리턴스 텍스를 주 레벨에 사는 주는 많지 않아요. 한 6개 정도 주. 거기는 네. 이제 뉴저지나 펜실베니아가 포함이 되고 지금 여기 그림이 지금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그 황토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예. 에스테이트 텍스가 있는 주고 주마다 에스테이트 텍스, 네, 돌아가신 그다음에 분의 자산에서 상속세 내는 주가 있고, 네, 이네리턴스는 받는 사람이 받아서 내요, 그러면. 맞습니다. 받아서 내는 상속세. 그리고 예. 이제 두 개가 같이 있는 주가 이제 메릴랜드 주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같이 아, 있으니까 메릴랜드 두 개 다 더 세금이 더 많겠죠. 그러나 많네요. 지금 여기 네. 보면 조지아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네. 이러한 그 주 레벨에서는 이런 네. 세금이 없습니다. 아, 다시 역시 말하면 예, 텍사스에서 오신 분이 있으신데, 예, 그렇군요. 두 손 들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본인의 주가 이 상속세 관련해서 주 레벨에 이런 상속세가 있는지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 레벨이 없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연방 상속세만 걱정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연방 상속세의 경우에는 이제 그 상당히 세율이 높죠. 음. 주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 음. 연방으로 가면 이제 거의 40% 정도가 되는 거예요. 변호사님 지금 상속세 외에 그 제외 금액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보통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자산이 많지 않다. 아, 나는 뭐 상속세 낼 문도도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외 금액은 어떻게 계속 높아지나요? 아니면 낮아질 수도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제외 금액이라는 게 이제 그 면세 금액인데, 면세, 영어로는 이제 state exemption이라고 하는데, exemption, 네, exemption, 면세, 제외 금액이 이제
가장 편한 그만큼 예, 제외하는 제외하고, 거죠. 예, 예를 들면 상속세가 지금 현재 우리가 주는 말고 만약에 연방만 따지면 그 제외 금액이 현재 올해가 13.99 밀리언이니까 뭐 네. 거의 한 14 14 밀리언, 밀리언. 1,400만 불이죠. 그게 개인 땅인 거죠? 개인당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1,400만 불이 넘지 않는 사람은 음, 그 사람이 가진 자산이 6 밀리언이건 10 밀리언이건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자산이 15 밀리언이어서 만약에 음, 1 밀리언이 오버된다. 음, 14 밀리언이 1 밀리언이 오버되면 그 1 밀리언에 대해서 한 40%를 생각하시면 되니까. 40%. 예. 네. 그러니까 14 밀리언은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큰 금액이고 더구나 이제 요즘에는 그 2011년 이후부터는 부부간의 포러빌리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면세 금액을 안 쓰는 경우에는 음. 자기 배우자에게 넘겨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면세 금액을 안 쓴다라는 거는 살아서도 내가 이 상속의 제외 금액을 뭔가 증여나 이런 거를 했을 때 그 금액을 카운터 해가지고 네. 면세 금액을 만든다는 그것도 거죠? 카운트도 하고요. 예, 만약에 나는 평생 증여를 한 번도 안 했기 안 때문에 했다. 나는 예, 15을 다 쓸 수 있다. 예, 그런데 나는 내 자산을 내 세금 계산하지 말고 전부 자산도 다 와이프에게 넘기고 네. 내가 안 쓴 모든 면세금도 넘긴다고 굉장히 한다면 좋은 남편이네요. 이렇게 되면 어차피 이미 사망했는데요. 네네. 그래서 아내의 세금을 덜어주기 위해서 네. 다 남겨주게 되면 아내가 쓸 수 있는 면제 제외 금액은 두 배잖아요. 30 밀리언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 사람이 사망했을 때 지금 세금 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 제도적으로 지금 안 낼 음,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2011년에 포러빌리가 있기 전까지는 네, 반드시 써야 됐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에스테이트 플래닝 툴들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오바마 때 만든 포러빌이기 때문에 지금은 홈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안 내도 되는 구조. 물론 그 사람이 사망했을 때 여러 가지 텍스 파일링을 해야 됩니다만은 음, 그래서 상속세는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사망할 때 내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속세 계산은 이제 사망할 때 면제금이 얼마를 따지는 겁니다만 만약에 내가 살아있을 때 증여를 하게 되면 음, 게임이 달라지죠. 네, 왜냐하면 아까 15 빌리언 쓸 수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뭐 작년에 집 한 채를 누굴 줬고 내년에 뭘 주고 해서 보니까 5 밀리언을 여기저기 증여를 했다. 네, 그러면 내가 사망할 때는 10 밀리언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0 밀리언 그 제외 금액을 가지고 상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증여와 상속은 맞물려 있습니다. 네, 살아있을 때 자산 이전이 일어나면 그건 증여, 사망할 때 자산 이전이 있으면 그건 상속. 네, 그래서 보통 제외 금액을 따질 때 이 증여와 상속 전체를 통 묶어서 15 밀리언입니다. 음,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네, 증여가 많아지면 이 상속 쪽에 제외 금액은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증여 아무것도 안 했으면 홀로 음, 15 밀리언을 쓸 수 있는 거고 이 금액은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 할 때는 굉장히 많이 높여놨지만 네, 올해가 끝나면 이게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라고 그런 뭐 네, 선셋 규정이 있었는데 네, 요번에 그 뭐 빅 뷰티풀 빌인가요? 그걸 네, 하면서는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퍼머넌트하게 네,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물가 그래요. 상승에 따라서. 물론 그렇긴 하죠. 네, 의회가 이제 새롭게 법을 만들어서 음, 완전히 바꾸기 전까지는 계속 네. 올라간다고 보셔야 되겠죠. 아, 그 여러분들 자산을 마음껏 이렇게 예, 네. 만들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상속세를 고민해야 될 정도의 사람은요. 실제로 그 706라고 하는데 그 텍스 네, 파일링을 보게 되면 네. 전체 인구의 매년 한 6천 명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의 0.001% 정도 네, 그런 사람들만 내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에 네. 연방 수준의 상속세는 내지 않는 게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아까 그 트러스트를 셋업하는 게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되나요? 네, 그 트러스를 셋업할 때 네, 지금 어떤 분의 경우에는 네, 그림이 지금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버커블 리빙 트러스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네, 상속세가 필요 없는 분들의 경우는 여기 보이는 이쪽 부분 있죠. 패밀리 네, 트러스트하고 메리tal 트러스트 이쪽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네, 서바이벌 트러스트로 가서 네, 내가 못 쓴 거는 이제 아내가 쓰다가 혹은 남편이 쓰다가 남은 것들은 이제 자녀한테 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도 만약에 상속세를 고민해야 될 분들은 한 분이 사망하셨을 때 예, 이러한 패밀리 트러스트나 메리tal 트러스트나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설립하고 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음, 나중에 이 사람 한 분이 상속세 계산할 때 큰 도움을 주게 이제 하려는 계획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음, 때문에 음, 보통 이러한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상속세 준비도 이제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만약에 이걸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트러스를 통해서 이제 텍스 플래닝을 하는 거죠. 아, 별도의 트러스트. 그런 게 뭐가 또 있을까요? 별도의 하는 걸 보면 가장 파퓰러하다고 그럴까요?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이 바로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가 네, 되겠는데요. 아일리시라고 저희가 또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 네, 아일리시라는 걸 통해서 예를 들면 이분은 아까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도 상세를 줄이려고 해봤습니다만 음, 두 번째 분이 상할 때 보니까 너무나 자산이 많았다. 그런데 이분의 자산이 만약에 주로
비즈니스나 부동산에 편중이 돼 있어가지고 음, 유동자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좀 음,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으로 대신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현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자산이 내 손에 있지 않는 이상은 예를 음. 들어 5밀리언이 5밀리언에 건물이다. 그러면 5밀리언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음, 건물밖에 없으면은 그 건물을 팔아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런 일들을 또 잘 안 팔리는 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죠? 9개월 안에 해야 되면 음,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그러한 비즈니스에, 음, 예를 비즈니스나 건물의 어떤 그 어프레이저를 해서 음, 밸류가 얼마인지 정확히 음. 이 709, 706라고 하는 텍스 파일링에 다 담아야 되는데 네. 9개월이 짧은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네. 집이나 비즈니스 지분을 파는 경우에 급하게 팔고 많이 음, 손해를 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음. 보니까 네. 그러한 유동성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이 라이프 인슈런스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제 말씀드린 그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를 통해서 음, 잠깐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있는 트러스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하고요. 네. 이 설립을 하는데 이 필요한 그 프리미엄은 이제 설립자가 내는 거죠. 그리고 네. 이 프리미엄을 갖다가 이제 위에 라이프 인슈런스 회사에 내고 네. 팔러시를 하나 사갖고 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팔러시 오너는 이 설립자가 아니고 이 트러스트가 오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베네피셔리도 트러스트가 오너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사망을 했을 때 death proceed가 네.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 트러스트는 지금 여기에 설립자와 완전히 소유권을 포기한 형태의 음, 트러스를 만들 거기 때문에 아까 네. 그림에서 보게 되면 뚜껑이 완전히 닫혀 있는 트러스이기 네. 때문에 네. 여기에 있는 트러스트 안에 있는 자산, 즉 보험금이 음, 이 사람의 자산에 전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일반 생명보험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만 네. 여기 안에 있는 그 보험금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음, 돈을 사용해서 필요한 그러한 상속세를 내고 나머지를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여기에 들어간 라이프 인슈런스의 데스 베네핏은 이 자산에 측정할 때 데스 예, 베네핏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로스 에스테이트를 계산할 때 여기는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트러스트는 이 죽은 사람과는 전혀 별개의 독립적인 하나의 그 또 다른 회사처럼 예, 케이스군요. 네. 일반 리빙 트러스트는 전혀 성격이 다른 트러스트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은 그 부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 본인에 따른 어떤 집이나 건물이나 여러 가지는 다 상속에 들어가지만 이 예, 인슈런스 파트는 베네핏 받는 게 굉장히 넌 돈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는데 네. 그게 자산 매길 때 들어가질 않으니까 이 부분으로 상속세도 해결하면서 자산으로 치지 않는 어떤 그런 활용을 하더라고요. 네, 특히나 이제 그 인슈런스 관련해서는 우리 네. 또 이 코치님이, 머니 코치님이 전문가이시잖아요. 전문이잖아요. 제가 그럼 살짝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예. 이 생명보험의 기능을 많은 분들이 단 이 네 가지를 아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명보험은 프로텍션 파트가 있어서 당연히 데스 베네핏 내가 지금 뭐 3천 불을 넣어도 데스 베네핏에 받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30만 불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생명보험이잖아요. 거기 이제 플러스 요즘에는 LB라고 제가 적었는데 리빙 베네핏이라고 해서 혹시 변호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0만 불짜리를 갖고 있는데 내가 암의 진단이 됐든지 아니면 스트로크 진단이 왔든지 그랬을 때 저 데스 베네핏을 미리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온전히 다 30만 불은 아닐지라도 이 보험회사가 한 50% 주겠다. 그러면 50%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리빙 베네핏이고요. 사실은 이제 생명보험에서 저축을 할 수 있는 느낌의 이 기능이 이 캐시 어큐뮬레이션, 복리 활용으로 이 돈이 모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아지는 이 복리로서 돈이 이제 늘어났을 때 나중에 사실은 꺼냈으면 이자가 붙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생명보험은 저기 IRC 770A라는 코드가 있어서, 텍스 코드가 있어서 거기 늘어난 텍스 이자 부분을 내가 빼서 쓴다 할지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어떤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에스테이트 플래닝, 노 인컴 텍스, 데스 베네핏을 받았을 때 인컴 텍스를 내지 않는다. 네.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아일릿에다 또 넣는다면 그 자체가 또 상속세에 자산으로 넣는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굉장히 잘 활용한 한 가정이 있거든요. 예, 가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로커펠러 패밀리입니다. 여러분들 로커펠러 아세요? 이 로커펠러는 석유 왕이라고 저희가 불리우는데 이분의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7명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분은 뭐 이미 이전에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700년대의 부자, 어마어마한 부자, 거의 뭐 미국을 이끄는 어떤 한 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문이 세대 세대로 내려오면서 지금 현재 200명 이상의 자손에서 지금 trillion and more의 자산이 지금 나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보여지는 금액만 적으면있지 사실 보여지지 않고 이런 트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돈들은 사실 더 많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 가정에서 썼던 어떤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건 거죠. 지금 말씀하신 아일릿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서 금방 전에 셋업, 트러스트를 셋업하고 그다음에 라이프 인슈런스를 거기서 이제 캐시밸류 라이프 인슈런스죠. 돈을 자라게 할 수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를 만들어서 모든 패밀리 멤버가 다 만듭니다. 그렇게 만든 다음에 돈은 집어넣겠죠. 그 트러스트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중간에 론으로 또 빼서 쓰기도 합니다. 네, 캐시밸류가 잘하니까. 또 론으로 빼서 쓰면 아까 텍스 프리라는 어떤 어드밴티지라는 그런 어떤 혜택을 받겠죠. 그리고 그분이 사망을 하면 데스 베네핏이 다시 또 트러스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늘어나겠죠. 처음에는 1밀리언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3밀리언이 될 거고 5밀리언, 10밀리언 이렇게 나가듯이 세대 세대로 가면 갈수록 넣는 금액보다 받는 금액이 훨씬 더 크게 될 테니까 이런 방법을 워터폴 메더드라고 한대요. 예. 그 처음에 넣을 때는 시대물처럼 조금의 돈이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러니 이 록펠러 가문은 지금 계속 세대 세대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이 룰을 만들어가지고 자산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제가 좀 이해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에 지금 음. 이제 표현은 안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상속세라고 하는 것이 음. 한 세대 갈 때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까? 음. 근데 보통 사람이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이 한 세대를 건너뛰게 되면 또 다른 상속세가 있어요. 그래서 네. 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라고 해서 네네네네. GS 텍스가 있거든요. 결국은 아들한테 넘어갈 때 세금을 냈습니다만 네. 아들이 갖고 있다가 손자할 때 또 세금 내거든요. 네. 그게 이제 GS 텍스인데 네. 이렇게 이 트러스를 통해서 IRS에 자산을 넣은 다음에 네. 자녀가 한번 넘어갈 때 이 GS 텍스도 exemption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exemption을 allocate 해놓게 되면 적어도 한 번만 내면 그 다음 세대 갈 때는 세금을 안 내게 하는 그런 게 여기 오, 숨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게 네, 되겠죠. 네. 이것도 역시 부자들은 법을 활용해서도 계속적으로 자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우리 한인분들에서 또 궁금해하시는 게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라는 거거든요. 제 손님도 저에게 저 이렇게 재산이 있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트러스트 만들어서 자산 다 넣고 자기는 메디케이드 받으시면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넘어갈 뻔한 경우가 있었는데 아니 그렇다면 뭐 모두가 다 그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메디케이드 트러스트에 대한 부분을 또 변호사님한테 오해와 진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 메디케이드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음. 자산이 지금 방금 많은 분이라고 하셨는데 자산이 많은 분이 메디케이드를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음.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메디케이드 정말 자산이 바닥날 정도로 음. 또 원래의 그 목적을 훼손하는 그런 게 음.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머릿속으로는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그걸 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욕구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음. 보면 메디케이드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래서 아주 변호사로서 강요를 해야 될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런 게 네. 있다라고 만약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흔히 그 툴로 사용하는 것이 중간에 보면 Medicaid Asset Protection Trust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이러한 트러스트를 활용하는 것은 보통 메디케이드 관련 그 여러 가지 플래닝 중에 이 첫 번째 proactive 플래닝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거가 아닌 또 다른 크라이시스 플래닝은 뭔가 하면 당장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일 모레 당장 중풍이 와가지고 너스홈에 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간병인이 필요한다. 네. 이런 경우에는 재산을 다 보호할 수는 없으나 음. 당장 이제 그걸 신청하게 되면 예를 들면 내일 신청하기 전에 오늘 내 네. 자산의 한 절반 정도는 네. 자녀나 누구한테 기프팅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기프팅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신청하게 되면 네. 자산 트랜스퍼가 있었기 때문에 네. 5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네. 메디케이드는 페널티를 줄 거라고요. 네. 그러면 페널티는 이제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이 기간으로 이 네. 기간 동안에 내가 메디케이드를 혜택을 볼 수 없는 기간이거든요. 네. 그 기간 동안에 나머지 절반 돈을 가지고 이제 그 내가 스스로 페이를 한 다음에 음. 그다음에 이제 혜택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메디케이드를 하면서 절반 정도 돈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크라이시스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프트론이라는 특별한 전략을 통해서 네. 내가 가진 것의 절반만이라도 지키자라고 하는 거고 프로액티브 플래닝은 미리미리 음. 내가 건강할 때부터 플래닝을 하는 겁니다. 한 5년 정도 플래닝 하면 예, 될까요? 5년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메디케이드가 지금 현재 5-year look-back period라고 하는 걸 맞습니다. 정해놔서 5년 기간 동안 내가 메디케이드 혜택 받으려고 자산을 트랜스퍼 한 게 있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묻게 되기 때문에 네. 일단 5년이 지나면 페널티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메디케이드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이거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난 자산이 없고 집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내가 메디케이드를 받을 경우에
메디케이드가 음흠. 이러한 집에 대한 어떤 뭐 린을 건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어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네. 모든 메디케이드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메디케이드에도 롱텀 메디케이드가 있고 음흠. 일반 메디케이드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롱텀 메디케이드라고 하는 것은 주로 너싱홈 아니면 간병인 제도고 이것을 갖다가 이 5년 5year lookback period를 적용하는 이유는 다른 것들은 이제 메디케어도 커버하고 이제 합니다만 이 롱텀 케어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메디케어가 전혀 커버하지 않고 메디케이드도 자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메디케이드가 이 롱텀 케어에 대해서는 페이를 해주는 게 아니고 론을 해주는 개념입니다. 다시 음. 말하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부부가 다 사망하게 되면 음. 예를 들면 그 부부가 남긴 집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음. 내가 당신들을 널싱홈 또 간병인 하는데 뭐 예를 들어 15만 불을 보조를 했기 때문에 음. 내가 그거에 대한 클레임을 걸겠다. 음. 메디케이드가 클레임을 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거죠. 그러다 음. 보니까 만약에 집을 남겼다고 하면 메디케이드가 그 집에 린을 걸 수 있고 음흠. 린이 걸렸다는 얘기는 집이 아들한테 넘어갔습니다만 아들이 집을 팔려면 린을 갚아야만 팔 수 있는 아, 그런 그렇군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것을 이제 에스테이트 리커버리라고 하는데 네. 메디케이드 아까 트러스트 메디케이드 에스테이트 프로텍션 트러스트를 하게 되면 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음. 메디케이드가 이걸 손댈 수가 없어요. 네. 에스테이트 리커버리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기 때문에 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합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음. 나 자산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전부 다 넣어놓고서는 네. 전부 다 보호해야지 그러니까요. 라고 하면 어려운 이유가 네. 일단은 5년 동안은 내가 살아야 되고 아, 그러네요. 다 넣어놨고 5년은 기다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절반만 넣어놓는다. 네. 그다음에 한 3년쯤 지나서 좀 더 넣어놓는다. 네. 그러면 5year lookback period가 다시 시작해요. 3년 후에 또 시작하고. 예. 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잘 결정을 해서 한 번에 펀딩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고 네. 5년 중간쯤에 내가 네. 갑자기 메디가 필요하게 되면 네. 이게 오히려 걸림돌도 될 수도 네. 있고 네. 그다음에 모든 게 다 성공으로 됐더라도 네. 이 메디케어를 법대로 적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제가 넣어놓은 자산에 대해서 내가 만든 사람이 음.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면 안 되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상식적으로라도.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여기 넣어놓고 필요하면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는 걸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게 착각이군요. 리스트릭션 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절대로 안 되는 것은 예를 들어 내가 뭐가 필요한데 네. 그 내 아들을 트러스를 시켜놓고 네. 아들한테 야 네가 이거 폐기해. 네. 그래서 트러스에서 직접 회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트러스티가 아들이 되어야 되나요? 본인이 안 보통 되나요? 본인은 할 수가 없죠. 아, 그러니까 리빙 왜냐하면 트러스트랑 다르네요. 전혀 다르죠. 아,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뚜껑이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네. 완전히 내가 컨트롤을 포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음. 게 아닌 거죠. 아들이 그러면 현금 주지 않으면 그 내 돈이 아니네, 이제. 그렇게 하고 봐야 되는 아,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그냥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이 메디케이드 트러스트 말고 또 다른 어떤 우리 재정 플랜과 관련된 트러스트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SNT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구자가 있는데 불구자가 굉장히 큰 돈을 받게 되면 정부 혜택을 받는 예를 들면 SSN이나 메디케이드를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SNT는 정부 혜택은 계속 받으면서도 그다음에 돈을 잘 보존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또 내가 사망하면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게 되겠고요. 음흠. 아일렛은 아까 말씀드린 네. 그거가 되었고 CRT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자선단체에다 기부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지금 함으로써 이 약속을 이제 그 트러스를 만드는 형태로 하는 거죠. 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세금 보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특히 말씀드리고요. 캐피탈 게인 텍스를 좀 많이 좀 삭감할 맞습니다. 수 있는, 예, 예. 캐피탈 텍스를 디퍼를 할 수 미루는 있는 거죠. 거죠. 네. 네네네. 그다음에 큐티 트러스라고 하는 것은 네. 아까 그 그림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중간에 그 marital share를 다루는 것인데요. 큐티트를 통해서 예를 들어 굉장히 돈이 많은 남자가 어떤 뭐 혹은 여자가 배우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것은 두 번째 결혼이고 나 자녀들 원래 네. 결혼해서 난 원래 자녀들을 자녀들.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아,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는 아, 거고. 그렇군요. 재혼 가정에 또 필요한. 그다음에 네. 크레딧 쉘터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그림에서 왼쪽에 나왔던 그 패밀리 트러스트를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다음에 intentionally defective grantor trust라고 하는 것은 음. 상속세와 그 소득세 혜택을 동시에 보려고 하는 형태의 그 irrevocable trust가 되겠고요. domestic asset protection trust는 이제 이것은 그야말로 가상보호가 완전히 목적인 것인데 음. 이것을 허용하는 주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현재 네. 5개 주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슬래시라고 하는 것 역시 특히나 이제 그 상속세 면제 금액이 하락할 거에 대비해서 많이 인기가 있었는데 아, 요즘은 좀 인기가 덜 하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Medicare Asset 메디케이드. Protection Trust. 그래서 지금 여기 몇 개만 했습니다만은 네. Irrevocable Trust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네요. 네. 바꿀 수 없는 파트. 네. 하지만 상속세나 아니면은 캐피털 게인 텍스에 대해서 굉장히 베네핏이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트러스트 굉장히 많네요. 아,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상속에 대해서 이렇게 할 말이 많을 줄 모르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금액의 크기와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내가 결혼 생활을 하고 내 삶을 살고 또 자녀에게 또 이렇게 물려주는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인간이라면 필요한 어떤 가정이라면 필요한 그런 재정 플랜의 하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요. 우리 트러스트도 왜 개인이 만들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개인이요. 네, 리빙 모든 트러스트. 소리들은 개인이 사인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개인이 만들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예. 개인이 만들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개인이 만들었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 전문인 분 통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상황을 다 대화를 하신 다음에 나에게 적정한 그런 상속 플래닝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선미 양님. 아유, 제시카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잠깐 받아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도 이제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이지만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예,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주 뭐 지역이 굉장히 지금 여러 군데입니다. 버지니아도 있고요, 예. 텍사스도 있고, 라스베가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혹시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질문을 중간에 안 넣으셨다는 거는 세미나를 하는 와중에 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다. 그냥 집중해서 들으셨다는 얘기로 제가 알겠고요. 왜냐면 보통 저도 세미나 할 때 질문이 없을 때 제가 제일 네. 잘한 세미나였거든요. 그렇군요. 예, 혹시 어떠세요? 이렇게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셔도 되는데 꼭 뭐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아니셔도 됩니다. 주변에서 내가 이런 분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저도 헷갈리던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 질문 있으실까요? 역시 예.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김현진님. 공동소유 조인트 오너십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이제 TIC가 있고 조인트 테넌시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 있다는데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이제 어디서? 물론 그 각 주의 변호사들은 저도 포함해서 이 변호사들이 보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어서 쉽게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확인하신다고 한다면 그 프라퍼리 집이 소재하고 있는 카운티에 그 코트에 가시고 코트에 지금 리얼 에스테이트 디비전에 가시게 되면 그 다 보여줍니다. 굉장히 그것도 디드라고 하는 서류도 퍼블릭 레코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시다면 호텔 가서 요청하면 다 보여줄 겁니다. 음. 네. 처음에 뭐 부동산 계약해주신 부동산 리얼터 만나도 안 되겠네요. 그 부동산들, 그러니까 리얼터들은 그런 액세스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그걸 했던 네. 프로징 어터니들은 클로징 반드시 어토니. 액세스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온라인으로.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해도 되겠죠. 클로징 어토니가 근데 모든 주에 다 거기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각 주에 자기 네. 주에서만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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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이런 리빙 트러스트는 다른 주에서도 뭐 주에 있는 변호사님한테서 리빙 트러스트 셋업할 수 있나요? 이제 그거는 상황마다 다릅니다만은 예를 들면 내가 조지아에 있으면서 조지아 트러스를 셋업한다는 얘기는 음. 앞으로 모든 트러스의 적용을 조지아 법에 따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증거법에 대한 줄을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특히나 각 주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상속세, 주 레벨의 상속세와 인헤리턴스 텍스 이런 걸 봐서 나에게 유리한 걸 하는 것인데 음. 무엇보다도 나랑 뭔가 좀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야 그 주를 할 수 있겠죠. 네. 가장 흔하게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하는 거지만은 만약에 나는 지금 테네시에 살고 있지만은 조지아에 집도 세컨홈도 있고 앞으로 나는 은퇴 후에 조지아에 살고 싶다. 네. 혹은 나는 그냥 테네시에 살고 싶지만은 내 자녀들이 다 조지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아이들이 장차적으로 보면 트러스티 역할도 할 거고 베네핏 네. 역할도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언가 연고가 있고 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테네시의 트러스를 설립할 수도 있고 조지아의 트러스를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그것은 판단에 따라서 이제 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내가 인텐션이 네. 어디서 노후를 보낼 것인가. 아, 그 주에 사는 것도 좋은 그 결정 중에 하나가 네. 되겠습니다. 특히 아까 그 회색 지역의 주에서 은퇴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분 또 있으실까요? 질문? 죄송합니다. 아까 뭔가 파란색 뭐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조지아로 이사 오십시오. 은퇴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우리 김인구 변호사님이 리빙트로서 잘 serve 주실 거고요. 여러분들 노는 제가 책임드립니다. 자, 다른 분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우리 변호사님 또, 간간히도 이렇게 만나 뵙고 저희에게 조언들 세미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안내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토요 미주 재정 콘서트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이렇게 조지아 편으로 김민구 변호사님 너무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그다음 PMC 보험, 그다음에 라이프 인슈런스. 인슈런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기초 정보서부터 고급 정보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줌 넘버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또 지인들 많이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